제가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싸구려 제품의 대명사였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이 말은 조롱하는 말이었죠. 값싼 노동력을 갈아 넣어 낮은 가격의 물건을 찍어내던 나라, 그랬던 중국이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택시는 이제 운전자가 없어도 됩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버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를 달립니다. 공원 한복판에서는 드론이 머리 위로 날아와 음식을 배달해줍니다. 호텔에 들어갈 때는 키가 필요 없습니다. 안면 인식으로 문이 열리니까요. 편의점에서는 카드도 휴대폰도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만 갖다 대면 결제가 끝납니다. 미래를 살고 있는 이 중국 도시의 이름은 선전. 5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찢어지게 가난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이 당시 중국 정부는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을 느꼈고 실패 비용이 큰 대도시 대신 변방의 소도시였던 선전을 선택했습니다. 홍콩의 자본과 제도를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동시에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를 택하던 시기 중국의 우수한 학생들은 공대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중국의 멱살을 잡고 강대국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죠. 무서울 정도로 커가는 중국. 이제 중국은 기술로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더럽고 시끄러운 중국인의 모습만을 씹고 뜯으며 안주해도 괜찮은 걸까요? 초강대국으로 향하고 있는 중국, 그 이정표가 되고 있는 중국의 미래도시 선전에 가봤습니다. 일단 지하철을 타고 기차역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티켓이. 근데 찍는 중에 제 얼굴을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고. 찾아보니까 뭐 범죄 방지를 위해서 CCTV처럼 이렇게 찍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광저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얼굴로 사실 결제를 할 수도 있대요. 선전에 가면은 저 같은 외국인은 안 되고 중국에 사는 중국인만 등록을 해가지고 뭐 카드나 휴대폰 되지 않고 얼굴만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 사람이 누구다 하고서 결제를 해준대요. 광저우 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와, 대합실에 의자가 몇 개야? 200개 넘겠다. 선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 쪽으로 가볼게요. 뭔가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흐렸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뭔가를 나눠주시거든요. 뭔지 가늠이 안 되네. 받아볼게요. 아, 여행사인가봐요. 선전을 1박 2일 여행하는데 2만원. 그리고 아까 홍콩이 붙어있다고 했잖아요. 홍콩 붙어있는데 홍콩 다녀오면은 1박 2일에 10만원이래요. 뒤에는 이런 역 지도가 있습니다. 한 25선까지 있네요. 근데 20호선이라고 적혀있어도 여기 선전에 20개의 호선이 다 개통이 되어 있는 건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16호선이 있고 바로 20호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7호, 18호, 19호선은 지금 공사 중이란 얘기래요. 지하철역에 키 작은 로봇이 하나 돌아다니는데 용도가 뭘까요? 뭐 질문하는 건가? 5호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와, 무시하네. 찾았다. 5호선 여기로 타고 가면 돼요. 우리나라도 5호선 보라색 아니었나? 중국은 대부분의 결제를 QR코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줘야 돼요. 내정거장밖에 안 가는데 가격이 800원이나 나오네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지하철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이 역에서는 다들 QR코드로 결제를 하네요. 얼굴로 결제하는 서비스가 여기 선전 북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묵는 숙소입니다. Hello, can I check in? 키를 받았습니다. 여기 로봇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물을 시키거나 뭐 음식 혹은 수건을 달라고 하면은 사람이 안 갖다 주고 얘가 갖다 준대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부려 먹으려고 합니다. 오, 좋아 보여요. 일단 냄새도 좋습니다. 여기가 2층이거든요. 근데 팔부터 시작해요. 중국 사람들이 팔을 좋아하니까 그냥 2층이든 3층이든 그냥 팔을 박아놓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지 않나요? 제가 중국 여행하면서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1박에 5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호텔이 신기한 거는 안면 인식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거나 나갈 때 이렇게 주인은 못 알아보네. 등록 안 해서 그런가? 아마 방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되나봐요. 들어왔습니다. 오, 방 진짜 완전 고급스럽네. 미친. 와우. 여기가 이름이 스마트 호텔이라서 이런 커튼 치는 것도 음성으로 다 명령이 가능하대요. 방 컨디션도 괜찮고, 근데 방 냄새는 생각보다 아까 복도에서 맡았던 냄새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지, 담배 냄새는 아닌데 뭔가 좀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나요. 샤워실은 이렇게 생겼고, 변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세면대 있습니다. 밑에 수건 있고 깔끔하죠? 여기 1박에 5만원입니다. 일단 제 얼굴부터 등록을 해볼게요. 이걸로 하는 건가?
방법을 찾아봤는데 여기 방 안에서 할 수가 없대요. 저 카운터까지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운터에서 얼굴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온 김에 얼굴 인식 호텔도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 카메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던데요. 뭐 아무것도 안 했고 그 카메라에 얼굴만 비춰주기만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될런지 모르겠어요. 될라나? 됐다. 웰컴이라고 떴는데? 뭐라는 거야? 됐다. 오호. 쉬운데요? 이거 금방 다른 나라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엄청 간단해요. 그냥 얼굴 사진 찍더니 그냥 문이 열렸습니다. 뭐 개인정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저게 만약에 어디 해킹당해서 털린다면은. 근데 내 얼굴로 뭐 어떻게 해킹해도 뭐 쓸 데가 있으려나? 여튼 여기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 뭐 스마트 호텔답게 뭐 불 끄고 켜는 거, 이 버튼 누르면 알아서 다 꺼져요. 하나 누르면 켜지고. 거기다가 조식도 포함해가지고 1박에 5만원이니까 뭐 가성비 괜찮은 거죠 사실. 그리고 내가 중국에서 묵었던 호텔 중에 제일 비싼데도 5만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카드는 따로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얼굴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숙소에서 나와서 자율주행 택시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택시면은 당연히 그냥 택시보다 저렴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운전을 안 하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빠지니까 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어떤 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그냥 일반 택시를 부르면은 한 4,000원 좀 아래, 저 자율주행 택시를 부르면은 4,000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아마 기술을 정비하고 사오는 데서 드는 비용이 비싸서 일반 택시보다 비싸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다길래 신기해가지고 한번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택시보다 비싼 건 아니고 뭐 택시 같은 경우에는 행사 같은 걸 잘 안 하잖아요. 오늘 서울시 택시 반값 할인 막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반값 프로모션 같은 거를 하는데 그때만큼은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대요. 지금은 프로모션 기간이 아니라서 일반 택시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한 5분 만에 한 대가 잡혔습니다. 생각보다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 자율주행 택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요. 어쨌든 뭐 천천히 오고 있긴 합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나 보네요, 중국도. 근데 방금 제 옆에서 어떤 할아버지도 그냥 여기서 피셨거든요. 길거리에서 피는 사람 많던데 사실은 뭐 벌금인가 봐요. 건물 안에서 피는 사람도 진짜 많던데 몰랐네. 와, 저 트럭은 뭐지? 아, 나무들한테 물 주는 건가? 뿌리에 물 안 주고 이파리에다 물을 주고 있네요. 신기하다. 저기 지금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게 제 택시거든요. 바보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야,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얘는 번호판도 없네. 그냥 타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여러 개의 카메라들이랑 센서들이 있습니다. 라이다나 뭐 1mm8 레이더나. 이거 타면 되나? 왜 안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Enter from the right rear door. 아, 여기 언락이 있거든요. 쉣, 사라졌어. 언락을 누르면은 열린 것 같아요. 신기하다. 와우, 운전자가 없습니다. Fasten your seatbelt. 이 안전벨트를 해야지 출발을 하나 봐요.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제 중국 번호 뒷자리 4자리를 눌러주면은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오, 지금 센서가 돌아가고 있어요. 라이더 센서가 돌아가고 있고 카메라도 동시에 보여주네요. 스타트 라이드를 누르면은 움직인다. 신기해. 재밌네. 이 레이더가 성능이 엄청 좋아가지고. 뭐야, 왜 갑자기 노래를 틀어? 조용히 해봐. 이 레이더가 엄청 성능이 좋아가지고 저 전방에 한 600m 앞에 있는 사물까지 구별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은 카메라나 레이더가 잘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뭐 밀리미터파 레이더? 라는 거를 또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그런 악천후 상황에서도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운전석에 앉지 말고 안에서 담배도 피지 말래요. CCTV로 감시 중이니까 뭐 딴짓 하지 말라고 합니다. 딴짓? 카메라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저기 있구나. 저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 탑승한 택시 이름은 포니 파일럿이라는 앱을 통해서 택시를 탑승을 한 건데 이게 만 18세 이상만 이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 무인 택시인데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성인일 필요가 있나 해서 왜 그런지 찾아봤거든요. 이게 사고 시 책임이 복잡해가지고 성인만 가능하게 막아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의 웨이모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14세부터 17세까지 10대들도 이용할 수 있게 부모 계좌를 연동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마다 주마다 자율주행 택시 법이 다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어디는 뭐 성인부터 되고 어디는 뭐 10대여도 부모의 허락을 받으면 되고 그런 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오, 나름 스무스해요. 이게 좋은 게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퐁당퐁당이라고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막 왔다 갔다 밟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이 멀미 같은 게 안 나서 좋아요. 조금 근데 답답하긴 한데 안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정숙합니다. 느낌이 되게 좋아요. 제가 특히 중국 와가지고 택시를 많이 탔거든요. 왜냐면 택시비가 저렴하니까. 이것도 한 2-30분 타는데 4,000원밖에 안 들잖아요. 근데 탈 때마다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운전을 너무 퐁당퐁당 하셔가지고.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조금 답답해요. 느려요. 이 어플을 통해서도 제가 얼만큼 왔는지 알 수 있고, 이것도 옆에 차가 있는지 시속은 몇 킬로인지 그런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긴급하게 저기 갓길에 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어시스트 버튼은 아마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상담원한테 바로 콜을 때려주는 그런 버튼인 것 같아요. 메뉴도 있긴 한데 메뉴는 뭐지? 뭐 노래도 있고 뭔가 중국 노래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느낌 좋다. 이게 리무진이지. 25분 남았대요. 여기 지금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바로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기능도 있네요. 심심하지 말라고 넣어놓은 기능인가? 얘가 엄청 안전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차선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면은 그냥 얘가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다른 택시나 뭐 버스들에 비해서. 아까 오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안전을 제일 1순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빨리 가고 그런 것보다. 그래서 좀 답답한 사람들은 별로 안 탈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라서 신기해서 타봤는데. 그리고 얘가 똑똑한 게 왼쪽 차선이 계속 더 밀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차선으로 와가지고 갈아탔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줄 서 있거나 뭐 그러진 않네. 방금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미안하다고 얘가 사과했어요. 저 차가 잘못했거든요. 저 차가 그냥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급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얘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귀여워. 귀여워. 다 왔습니다. 100m도 안 남았어요. 이제 이 근처에 내려줄 것 같은데 여기 내려줄 건가 봐요. 고래고래 수고했다. 아, 택시비는 내가 삥땅 쳐주마. 잘가. 바이바이. 와, 저거 안 그래도 제가 찾으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음식을 드론으로도 배송을 해줍니다. 뭐 머리에서 윙 소리가 나길래 뭔가 했더니만 지금 드론을 배송받는 모습이에요. 아, 나도 저거 하려고 했었는데. 음식을 시키면은 이렇게 공원에다가,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 뭐 여기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메이트원이라는 데가 이렇게 배달을 해줍니다. 사람들도 신기한가 봐요. 구경하고 있네. 이렇게 상자를 봤는데 상자 안에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음료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받은 상자는 펼쳐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게 이 박스 안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안에 물건만 가지고 가고. 맛있는 거 먹었네? 들고 튈까? 연농담이고요. 또 다른 배달 음식이 왔습니다. 한 2-3분 만에 하나씩 오는 것 같아요. 드론도 엄청 커요. 와. 이렇게 물건만 내려놓고 다시 올라갑니다, 쟤는. 저도 샌드위치를 하나 시켜봤습니다. 5시에 시켰는데 5시 28분에서 5시 38분 사이에 올 거라고 하네요. 이거 모양도 오토바이가 아니라 드론이에요. 제게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78m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저게 제 거인 것 같아요. 빨리 와라 샌드위치. 뭔가 좀 섬뜩하기도 해요. 소리가 말벌 같아가지고. 제 뒷번호인 1941을 누르면은 내게 아니네? 아, 제게 맞았어요. 방금 막 도착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나봐요. 여기서 음식을 꺼내고 이 포장지는 다시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저 드론이 힘이 좋은가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는 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중국어로 적혀 있어서 이 서브웨이인지 확실하진 않았는데 서브웨이가 맞네요.
원래는 식당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발견해버린 김에 사 먹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긴 먹었는데 저거 하나로는 역시 배가 안 차네요. 벌써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슈퍼문이 뜬다고 하는데 진짜 다리 엄청 크게 떴어요. 여기 선전이 다리 딱 하나만 건너면 홍콩입니다. 운전해서 여기서 5분? 10분이면 홍콩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홍콩 사람들이 구매력이 좋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런 명품 매장에 많이들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많아요. 와, 이 건물은 뭔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 성화 봉송할 때 그 성화 같이 생겼네. 왜 불이 꺼졌지? 저는 지금 지하철역에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좀 특별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지하철을 타면은 다 좌석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선전에는 비즈니스석 지하철 좌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생겼냐면은 그게 선전의 11호선만 지나다니는 기차인데 그게 공항을 지나다니기도 하고 출퇴근할 때 장거리 노선이 되기도 한대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그런 비즈니스 좌석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일반 좌석의 3배래요.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이 2위안 400원부터 시작하니까 1200원부터 한 2000원 사이인 거죠. 선전의 중심부인 푸티엔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표를 살 때 그 비즈니스석은 못 사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특정 구간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도심이라서 멀리서 오거나 공항에서 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 역에서도 비즈니스석을 살 수 있는데 그 파는 기계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나 봅니다. 저는 그냥 일반석으로 샀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은 비즈니스석을 타는 사람들입니다. 펜스도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에서 비즈니스석이 보이긴 해요. 우리가 아는 퇴근 열차는 이렇게 꽉 차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비즈니스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일반 공항 열차 같이 생겼죠. 나도 저게 타고 싶다. 돈 더 낼 수 있는데. 푸티엔역에 내렸습니다. 출구가 32번까지 있네. 야, 무슨 일본도 아니고 출구가 이렇게 많다고? 와, 내리니까 무슨 빌딩에 글자 들어오는 빌딩이 이렇게 많아. 쉬지 않고 광고를 하네. 아까 샌드위치 먹은 게 배가 안 불러가지고 요거 먹으려고요. 계란이랑 족발이랑 밥이래요. 그 옆에 청경채도 있고. 가게에는 오리가 걸려있긴 하는데 뭐 족발 맞겠죠? 오른쪽은 돼지고기가 맞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번역 돌렸을 때 족발이랑 훨씬, 근데 오리고기여도 사실 맛있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뭐든지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족발이 맞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모양이 돼지고기고 이 계란이 안에 새우가 들어갔네. 새우가 들어간 줄 몰랐고 뭐 청경채도 나왔습니다. 이 국은 그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국도 주네요. 여기가 홍콩에 붙어있잖아요. 그때 홍콩에 갔을 때도 뭐 이런 음식을 먹었었는데 이 국이 진짜 맛없게 생겼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외여서 뇌리에 되게 세게 남아있어요. 이거 별로예요. 맛없게 생기고 맛있을 줄 알았는데 맛없게 생기고 맛없어요. 그냥 좀 밍밍합니다. 돼지고기로 육술된 것 같은데 그냥 그래요. 그냥 간이 안 센 묵국? 싱거워서 좀 맛이 없다는 거지 향신료 맛이 세거나 호불호가 갈린다 뭐 그런 맛은 아니에요. 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소스를 얹어줄 줄 알았는데 소스가 안 얹어져 있네. 싱거울 것 같은데. 나쁘진 않다. 그런데 뭔가 좀 10% 부족해요. 소스를 뭐라고 해야 되지? 간장 소스? 데리야끼 소스? 같은 거를 좀 많이 뿌려줬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나쁘진 않아요. 새우를 계란에 넣어줄 줄 몰랐네. 중국 서부부터 여행을 했었잖아요. 서부에서는 그렇게 그냥 평범한 한국인이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남부로 오니까 그래도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홍콩에서 먹었던 것들 대체로 다 맛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선전이 홍콩이랑 정말 다리 하나를 두고 있는 엄청 가까운 도시다 보니까 음식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먹었습니다. 배부르다. 저것도 자율주행으로 가는 택배차인데 하루에 1000개 이상 배달을 한대요. 와, 택배도 이제 여기는 이런 걸로 다 해결을 하는구나. 사람이 아예 들어갈 자리도 없고 물건도
뭐 또 1000개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뭐 한 번에 1000개를 한다는 건 아니겠죠. 하루 종일 다 돌면은 1000개 하는 것 같은데 한 그래도 100개 이상은 넉넉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기 드론도 있는 거 보니까 아까 드론으로 음식 배달을 해줬잖아요. 드론으로 택배 배달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동영상에서 본 기업이긴 한데 이렇게 무인으로, 아마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무인으로도 뭔가를 조종해서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무선 조종으로 하는 것 중에 광산 있잖아요. 포크레인이나 뭐 지게차나 뭐 덤프트럭이나 그런 거를 직접 거기 가서 운전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저렇게 도시에서 운전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국이었나 미국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 그 광산까지 출퇴근할 필요 없이 도심지에서 조종해가지고 막 땅 파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또 어디 일하러 갔냐, 뭐야 한 대가 아니야. 뒤에 줄줄이 소세지처럼 쫓아오고 있어요. 어디 배달 가고 있나봐요. 근데 저렇게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여기 푸티엔역이 한 2018년도까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지하철역이었어요. 계속 걸어도 출구도 안 나오고 아까도 출구가 32번까지 있다고 했었잖아요. 진짜 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대형 공항보다도 넓은 것 같아요. 여기는 번화가라고 해서 왔는데 저는 뭐 강남, 이태원, 홍대처럼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들고 노는 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뭐 금융기관 많고 회사 많고 그런 약간 여의도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저녁이 되니까 사람이 없어요. 차도 잘 안 보이고 고급 식당 많고 거기서 밥 먹는 사람들 있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요. 중국 사람들은 백화점에서도 춤을 추네. 와, 개멋있다. 얘는 장기두는 AI인가봐요.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는데 약간 중국에서 발명한 알파고 같은 느낌인가? 이것도 신기하다. 깨웠어요 제가. 중국어를 읽을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조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 움직인다. 에? 내 건데 왜 얘가 움직이지? 아, 약간 무슨 복귀 그런 걸 하나봐요. 신기하다. 별의별 로봇이 다 있네. 눈가를 똑바로 안 뜨고 있어. 너는 싸울 가치가 없다, 이 멍청한 깡통 로봇아. 걷다 보니까 무슨 광장까지 왔습니다. 시민공원이래요. 저기 있는 거는 시민센터라고 합니다. 정부 청사도 있고 회의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 그런 장소래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선전은 뭐 충칭이나 구이양이나 다른 도시들은 저녁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식도 먹고 뭐 먹거리 골목에도 모이고 그러던데 여기 선전은 사람들이 다들 조용하고, 맞아, 그리고 다른 중국 도시들보다 사람들이 훨씬 덜 시끄러워요. 막 이렇게 잘 모이지도 않고. 지금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 근처에 야시장이 하나 있다고는 하는데 내일이나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는 뭐 다른 중국 도시들에 비해 한참 뭐랄까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숙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보다 볕은 덜한데 날씨는 더 더워요. 지금 28도?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중국에는 라이더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일할 때 되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배달하러 다니더라고요. 호텔 근처에 있는 뭐 먹거리 골목 같은데 없는 게 없네요. 음식점도 엄청 많고. 지금 딱히 배가 안 고파서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가입니다. 화창베이 전자상가라고, 우리나라 용산 전자상가도 꽤 큰 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10배 정도 되는 크기의 전자상가에 가고 있어요. 거기가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 에어팟을 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애플에서. 근데 그거를 출시한 지 2-3일 만에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의 전자제품 복제품들이 다 여기서 먼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다 그러면은 아이폰 부품들이 그냥 도처에 다 있으니까 아이폰 새로 사지 않고 그 부품만 사가지고 거기서 조립까지 다 할 수 있대요. 그 어떤 유튜버가 화창베이에서 아이폰 부품만 사가지고 조립하는 걸 봤거든요. 그 정도로 화창베이에는 없는 전자제품이 없대요. 없으면 지들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신기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이게 자판기입니다. 근데 뭐 돈 넣는 데가 없잖아요. 이거 QR코드로 하거나 얼굴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굴을 등록을 안 해놔가지고 아마 제 얼굴로는 뭐 결제가 안 될 텐데 뭐 된 건가? 등록이 안 된 것 같죠? 여기서 말하길 본토 중국인만 이 얼굴 결제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 같은 가짜 중국인은 여기서 뭔가를 사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 먹을 수는 있는데 얼굴로 결제하는 건 안 돼요. 저기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얼굴로 결제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지하철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QR코드 찍는 평범한 지하철인데 뭐 몇몇 지하철 개찰구에서는 얼굴로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대요. 뭐 여기도 그 중에 하나고. 저는 여기 사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QR코드로 찍어서 사 먹어야 됩니다. 지하철 출구가 전자상가랑 바로 이어져 있나 보네요. 뭔가 상가 느낌이 나죠. 와, 무슨 전자상가가 아니라 오토바이 매장 같아요. 미친. 와, 그냥 빼곡하게 있네.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오토바이일까요? 아니면 구경 온 사람들 거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기 끝까지 다 있어요. 엄청 빼곡하게 있습니다. 와, 1층에는 애플 매장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위에서는 아이폰이랑 에어팟 짝퉁이 막 2, 3일 내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웃긴데? 일본에도 이런 유명 전자상가점이 있거든요. 아키하바라라고. 근데 거기가 훨씬 더 재미있어 보여요. 여기서는 뭐 겉모습만 봐서는 좀 딱딱해 보이고 삭막해 보여요. 날씨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롤렉스 짝퉁을 저한테 롤렉스 짝퉁 같은 것도 파나봐요. 시계 짝퉁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사람들 들고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막 호객을 하시는데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막 시계 같은 짝퉁도 많나봐요. 들어서자마자 중고폰을 파네. 와, 롤렉스들도 있고 뭐 오메가도 있고 에어팟 친구들도 많고. 보조 배터리 안 그래도 저도 하나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하나 살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보조 배터리 마저도 다 짝퉁이려나? 근데 보조 배터리는 막 샤오미 같은 유명한 데 아니면 막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짝퉁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못하겠어요. 이 에어팟이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52연, 만원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죠? 에어팟 프로 3인 것 같은데 제가 충전기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이 여행 다닐 때 제가 들고 다니는 이 가방에 넣고 다니려고 하나를 샀어요.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되게 컴팩트해 보여요. 여기는 아이폰 프로를 받은 것 같은데 이 휴대폰이야? 작동은 해? 와, 손바닥보다 작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옛날 노래들을 많이 틀어줘요. 여기서 이 상가도 그랬고 아까 다른 상가에서도 뭐 비스트 노래였나? 그런 노래 틀고 있더라고요. 요즘 여기서 유행하나? 와, 이 아이폰 짝퉁이 작동을 하는 거였어. 유튜브도 볼 수 있나 보네. 한거를. 오, 어디서 만든 거지? 신기하다. 근데 인터넷이 없어서 유튜브가 들어가지진 않습니다. 전화도 되고 카메라 되는 것 같은데. 우와, 신기하다. 야, 없는 게 없네. 이 배터리가 근데 이렇게 얇은데 1000mAh가 말이 되나요? 근데 앞에 이 친구한테 영업 당해가지고 하나 사려고 합니다. 원. 아마 여기 보이는 이 에어팟 맥스도 짭이겠죠, 당연히. 신제품을 이렇게 열으면은 바로 감가가 되는데. How much? 54,000원이래요. 10분의 1 가격이 돼버렸네. 평에서 찾아보니까 60 몇만 원이더라고요. 5만 원이면은 10분의 1 가격인데 당신의 휴대폰으로 노래를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시시. 음질은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에어팟이랑 똑같이 저렇게 떠요. 와, 진짜 짝퉁을 저렇게 다 구현이 됩니다. 신기하다. 그냥 모양만 비슷하게 짝퉁을 만든 게 아닌가 봐요. 이 기능도 되게 묵직합니다. 제가 그 애플 매장에 가서 썼던 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 같긴 해요. 이 뭐랄까 버튼이 좀 조잡하긴 하거든요. 볼륨 조절하는 이 다이얼도 되게 뻑뻑하고 확실히 짝퉁 티가 나오긴 합니다. 오, 음질은 너무 좋은데? 오케이. MC. 노이즈 캔슬링. 뮤직. 블랙핑크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와. 실시해. 와, 확실히 근데 그 5만원짜리 그 헤드셋이라서 막 음질이 엄청 선명하진 않아요. 확실히 5만원짜리 보단 낫긴 한데 그래도 막 짝퉁이다라는 느낌을 바로 알 수 있고, 근데 그 공간감이
헤드셋이 주는 그 공간감이 그대로 느껴져요. 와, 되게 신기했어요. 모양만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 저 헤드셋을 켰을 때 아이폰이랑 연동되는 그 애니메이션까지 구현을 했다는 게 나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뭐지? 엄청 찌끄만한 카메라네. 근데 이어폰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게 짝퉁이겠죠? 너덜너덜거리는 거 보니까 100% 짝퉁입니다. 이거 위치도 다르네. 이거 더 가볍다 이게. 신기하다. 와, 이거는 에어건인 것 같은데 누르면은 와, 엄청 세다. 다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 건물에는 뭐 휴대폰이나 아까 봤던 그 쬐까만한 아이폰 짝퉁이나 뭐 헤드셋 그리고 충전기 같은 그런 휴대폰 관련 용품 팔았고, 반대편에는 카메라 사진이 있는 걸 봐서는 뭐 카메라를 팔 것 같아요. 카메라는 뭐 봐도 잘 모르는데 한번 들어가 보긴 해볼게요. 로봇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애들 장난감인가요? 귀엽노. 정신없는 거 봐. 여기가 더 새로 지은 전자제품 상가인가 봐요. 뭐 파는 거는 비슷한데 훨씬 깔끔하고 빛도 잘 들어와 있고 물건도 다양하고 넓네요. 그리고 층수도 더 많습니다. 그냥 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지하상가 가서 밥이나 먹어야겠습니다. 밥이 먹고 싶어서 지하상가에 있는 가츠동 가게에 왔습니다. 옛날에 한번 먹어봤는데, 옛날도 아니죠, 한 일주일 전에 구이양이 있을 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나왔습니다. 냄새부터 맛있어요. 이게 미역이랑 버섯이 들어가고 쪽파가 들어갔는데 딱 그 맛이 나요. 좀 짭조름한 미역국 맛. 너무 맛있어. 일본에서 먹는 것만큼 맛있다. 배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야미. 다음으로 타볼 거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어제는 자율주행 택시를 타봤는데 여기 또 자율주행 버스도 다닌다고 해서 버스를 타러 여기로 왔는데, 버스는 많이 다니지 않더라고요. 딱 2노선 다닙니다. 그리고 완전 사람들을 막 많이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9인승 버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인승도 작은 거 보면은 뭐 이제 막 처음 시작한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적혀있네요. Driverless Robobus Stops. 무인버스 정류장이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해놨습니다. 이 로버스가 똑똑하게 잘 정차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기 온다. 아무도 안 탄 것 같은데요? 나만 타나? 기사님이 있네. 근데 운전을 안 하시고. 니하오. 谢谢. 验票失败， 시발이라네. 补票一张。 谢谢. 뭔가 택시처럼 생겼는데? 저는 버스라고 해가지고 모양이 버스이거나 양옆으로 앉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엄연히 말하면 무인주행은 아니네요. 자율주행이긴 한데 아저씨가 손 하나 깜딱 안 하긴 하세요. 그리고 어제 탔던 택시처럼 저기 라이더 센서도 있고 오른쪽에 그래픽으로도 그려주고, 또 여기는 어떤 역에서 어떤 정류장에서 내릴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심심하실 것 같아요. 저 안 탔으면 아무도 안 탔을 거 아니야. 오히려 좋은 건가? 여기 무슨 비상 버튼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 버스비는 200원 냈습니다. 1위안이라고 적혀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 초록 버튼을 누르면은 뭐 내리는 버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시간에 한 대밖에 안 다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7대? 7번밖에 못 타는 건데, 그마저도 사람들이 별로 안 궁금한가 봐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익숙한 건가? 그리고 저 왼쪽에 저 외계인 보이세요? 로버트 외계인? 저 어제 그 탔던 택시에 그 로고랑 똑같이 생겼어요.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나봐요. 그건 몰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선전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이름 까먹었는데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안전벨트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야 갔나봐요. 어제 그 자율주행 택시도 안전벨트 꼭 하라 그랬는데 그 사고가 나면은 이 책임을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에 안전벨트가 의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타는 버스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아닌가? 버스도 그런 거 있나? 근데 시내버스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저기에 빨간 글자로 45라고 적혀있는데 45는 최고 속도래. 그래서 이 자율주행 버스는 속력가 45를 넘지 않고 그 바로 밑에 뭐 10, 20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 버스의 현재 속도래. 지금은 우리가 이런 모양의 버스를 본 적도 없고 볼 일도 없겠지만 한 10년, 15년 뒤면은 이런 보조 운전사 없이도 완전 보편화되어 있겠죠? 무인 택시나 무인 버스나. 신기해요. 약간 미래 기술을 잠깐 맛보는 그런 느낌. 근데 완벽하진 않네요. 여기 선을 넘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우회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멈춘 거였네요. 선을 넘은 게 아니었어. 그리고 위에 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불빛이 들어오거든요. 반짝반짝 플래시가 터지는데 우리나라는 뭐 과속 카메라 찍을 때 그냥 조용히 찍잖아요. 근데 얘네는 모든 지나다니는 차를 다 플래시 터뜨려가지고 찍더라고요. 버스 터미널에 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주차도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밑에서 운전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운전 안 합니다. 아직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쉐쉐. 버스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자꾸 귀엽게 생겼어요. 뭔가 미래에서 온 버스 같이 생기긴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저런 버스가 생기겠죠? 무인 버스, 무인 택시. 참고로 중국의 일반 버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도시마다 다르게 생겼을 수 있지만 여기 선전 버스는 저렇게 생겼네요. 아, 그리고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버스비는 200원입니다 1위안 냈어요. 시범운행이라서 돈을 적게 받나봐요. 여기 어떤 고급 호텔 앞에는 이렇게 배달 음식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시그니엘? 그런 데는 라이더들이 배달 음식을 그 호실까지 못 들고 가게 한다면서요.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킨 음식들이 다 여기로 배정이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라이더한테 16번 번호를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스캔을 하면은 16번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냥 집 앞에다 갖다 주는 게 좋은데 여기는 고급 호텔이라서 이 라이더나 뭐 외부인들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그렇게 아까 입구에서 다 스캔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항에 있는 엑스레이 검사기 있잖아요. 커다란 가방 검사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보안 요원도 여러 명 있었고. 지하철에서 이 짐 검사하고 가방 검사하는 건 봤는데 이렇게 호텔에서 가방 검사하는 건 중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좀 많이 비싼 호텔이었나봐요. 제가 어디서 보기로는 이 재활용까지도 얼굴 결제로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카메라 같은 게 안 달려 있어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온 곳은 선전에도 성중촌이 있다고 하길래 성중촌에 와봤습니다. 다른 성중촌보다 뭔가 좀 정리가 된 느낌? 골목도 골목인데 좀 많이 반듯한 느낌이에요. 전에 갔던 성중촌들은 막 건물 사이가 이거보다 훨씬 붙어있고 가로등 같은 것도 없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사람 다니는데 막 엄청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그냥 어둡다? 와, 근데 엄청 구획을 잘 해놨다. 거기는 진짜 미로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위치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가로 세로로 쫙 뚫려 있어가지고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라이더들이 다니긴 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다 사람 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네. 여기 주방이 다 보이네. 집 안도 보이고. 근데 이렇게 살면 불편하지 않나? 불편함을 알면서도 월세가 여기가 더 저렴하니까 도심에서 벗어나거나 성중촌에서 사는 거겠죠? 근데 확실히 더 정리되고 깔끔한 분위기 아닌가요? 광저우에 있던 성중촌은 진짜 위에 해가 안 보일 정도로 건물 사이가 가까웠는데 여기는 오토바이 주차할 자리도 있고 주차를 해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네요.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선으로 구분을 해놨네. 여기 집인데 그냥 거실이에요.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네. 별로 안 불편한가 봐요. 내가 너무 한국 생활만 했다 보니까 너무 한국식으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저렇게 문 열고 사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신기하다. 여기에 10만 명 넘게 산대요. 선전에 남아있는 성중촌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뭔가 신기해요. 여기는 이 와중에도 막 불법 증축 같은 걸 안 했나봐요. 거기 광저우에서는 이 건물들이 조금씩 다 튀어나왔거든요. 베란다를 넓히느라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청 깔끔해요. 일본 같기도 하네. 그리고 배달 음식 하는 데가 많은가 봐요. 배달 음식 전문 음식점이 많습니다. 왼쪽은 성중촌이고 오른쪽은 재개발이 확정된 구역 같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있네. 와, 딱 근데 높이도 엄청 높네. 한 40층은 되는 것 같아요. 이 왼쪽도 오른쪽처럼 언젠가는 재개발이 확정이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더 이상 성중촌으로 안 불리고 저기 구이양의 화가원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될 수도.
이렇게 코너에는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거 등록했어요. 손바닥으로 결제하는 거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손바닥으로 결제하는 게 뭐 어딜 가나 다 손바닥으로 결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븐일레븐 같은 몇몇 편의점 위주로만 된대요. 그래서 적어도 편의점 갈 때는 뭐 카드를 들고 가거나 휴대폰을 들고 가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하는 거 엄청 쉽던데요? 나중에 보여드릴 것 같은데 손바닥을 올려놓는 그 스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손바닥 올려놓고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등록하는데 한 10초? 20초? 그거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 손바닥 결제의 원리는 근적외선 카메라로 손바닥을 비추는데 손바닥 안에 있는 정맥 패턴을 읽어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접촉을 하지 않아서 위생적으로도 좋고 결제가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생체 데이터가 유출이 되면은 계속 당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터넷에 있는 계정을 뭐 해킹 당했다, 아니면은 신용카드를 누가 주웠다, 그러면은 금방 그거를 삭제하고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귀여워. 근데 이 정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 평생 바뀌지 않는 신체 데이터다 보니까 한번 유출을 당하면은 이게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애완 새인가? 노래 부르네. 뭐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한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걸 결제한 그런 회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하고 뭐 몇몇 편의점에서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도입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동인구도 꽤 많네요. 뭐 음식점 같은 게 많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인사하세요. 제 첫 중국인 친구입니다. 중국인은 아니고 중국묘. 누가 고양이 집도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키우는 고양이인가봐. 이게 왜 자동차 위에 무슨 판자떼기를 왜 올려놨나 했더니만 얘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올라가면은 기스 생기니까.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뭘 얹어놨네요. 이게 택배 박스인데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는 커다란 것들은 그냥 여기 앞에다 놨어요.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뭐 물건을 잘 안 훔쳐간대요. 왜냐면은 어딜 가나 CCTV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CCTV가 엄청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하철도 그렇고 이런 거리에도 CCTV가 쫙 깔려있기 때문에 도둑질 하면은 바로 잡힌대요. 그래서 저렇게 저기는 완전히 아파트 안도 아니고 그냥 대로변이거든요. 엄청 큰 대로변이잖아요. 근데 저런 데도 안 들고 간다고 합니다. 들고 가봤자 24시간 안에 잡히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한대요. 세븐일레븐을 발견했습니다. 마실 거 하나 사서 손바닥 결제 시도해봐야겠어요. 이 세븐일레븐이라고 다 손바닥 결제 그 단말기가 있는 게 아니네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머쓱하네. 여기서도 손바닥 결제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밤에 공사를 할까요? 사람들이 민원을 안 넣었나? 엄청 시끄러운데? 여기 또 다른 편의점이 있습니다. 왠지 여기는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콜라 하나 사서 가야겠다. 셀프 결제. 要袋子吗？ 请输入微信绑定的手机号后4位。 휴대폰 뒷자리를 넣는 것 같은데. 会员查询中， 됐다. 可以了。 谢谢. 刷掌支付成功，金额12.8元。 간편하긴 하네요. 근데 뭐다? 한번 유출되면은 되돌릴 수 없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 했습니다. 벌써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숙소로 들어가야겠어요. 오늘 여행 여기서 끝입니다. 끝! See, funny thing about love